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매물 출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출 연장 금지로 다주택자들이 앞으로는 만기 때 대출을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에 매물이 쏟아질 거라는 계산입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동일한 제도라도 입지와 분양 구조에 따라 개선폭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업 방식 선택이 공급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노원구 월계동 시형아파트가 초고층 재건축 대열에 합류했고 옆 단지 월계 3호 4차도 고층 고밀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 서초의 재건축 단지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1099.1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가구를 1순위로 모집을 했는데 3만 명이 넘는 청약 통장이 쓰인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통장이 몰려들었나 분석을 해봤더니 59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24평형의 분양가가 서초에서 18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주변 시세를 살펴보면 35억 정도 가기 때문에 정말 그 로또 분양이다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청약 통장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18억이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것도 싸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 쉬운 일인지, 앞으로 나는 어떤 꿈을 꿔야 하는지 고민되신다면 오늘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4월 2일 목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함께 하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 기술사 양승목 소장입니다. 네, 서초구에서 이제 청약했는 게 1090대 1이 나왔다고 하네요. 시세 차익이 그만큼 예상이 되니까 그만한 청약 통장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약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로또를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만큼 벌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게 바로 재개발인데요. 재개발은 일반 청약할 때 분양가 있죠. 지금 24평이 18억에 분양을 했다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그보다 더 낮게 잡힙니다.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서 일반 아파트가 되는, 그래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서울에 아직 있습니다. 로또가 아니고요. 노력만 하고 내가 잘 찾아본다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잘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고요. 그런 지역이 어딘지 여러분께 잘 알려드리는 것도 저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고 이제 봄이 완전히 왔죠. 지금 벚꽃이 피고 있고 목련은 피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나리도 피고 지금 형형색색, 흰색, 노란색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꽃 구경 많이 하시죠. 꽃 구경만 하다가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얼굴이 노랗게 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장에 더 다니시면서 어떤 물건들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재개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 이런 세미나를 이른 봄에 찾으시면서 다니시면서 좋은 정보를 받아가시고 해서 내 얼굴이 노래지고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 우리 팍스경제 TV에서 부동산 고민 상담해 주시는 전문가들 있죠. 이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전문가들이 진행하시는 세미나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절대 얼굴이 노래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그런 지역들이 또 어디 있는가, 또 내가 청약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지역,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보시면 그런 해답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해답들을 잘 찾는 그런 시청을 하시기 바라겠고, 또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그런 좋은 정보들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청약보다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로또 분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로또를 사긴 하지만 또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기도 하죠. 청약으로 당첨되는 게 로또라면 재개발 투자를 꾸준히 공부하고 또 시도해 보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버는 그 일과 좀 같다,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봄나들이 다니시면서 주변에 여기는 좀 재개발지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언제든 무언가 투자와 관련해서 결정하실 때는 저희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언제나 무료 상담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전화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문자 주신 사연들 좀 많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208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재개발 선정구역에 빌라를 매도하고 현재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유자금 5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서울 일대 유망투자처로 기간은 5년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어쨌든 하나는 이미 정리하셨고 그래서 여유자금이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요즘 양도세 중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을 이제 매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만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오를 게 눈에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제 양도세 중과가 또 이게 생각보다 우리한테 이제 와닿는 게 되게 크거든요. 내가 10억을 남긴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맞고 나면요, 거의 뭐 한 4억도 손에 못 쥐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미리 좀 매도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어쨌든 이걸 매도하고 나니까 예전에 투자했던 자금에 비해서 더 많이 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시는 현금이 한 5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 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이래도 5억이라도 버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부동산 투자 안 하면 어디서 이렇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죠? 주식 잘못했다가 요즘 뭐 주식도 말이 아니죠. 자, 많이 오른다고 하지만 일반 특정 주식들만 오르고 또 다른 주식들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또 세계적인 위기, 전쟁, 뭐 또 경제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불안해요. 하지만 부동산은 단단합니다. 떨어지더라도 뭐 많이 떨어집니까? 그죠? 곧바로 또 이렇게 턴하는 것도 보시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재개발을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재개발로 인해서 돈을 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또 하시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 아직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민 너무 하지 마세요. 이 팍스경제 TV에서 알려주는 지역을 잘 선점을 하시면 반드시 지금 사연 주신 시청자분처럼 또 다른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거든요. 자, 일단 고민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2주택이 있었는데 이제 1주택이 된 겁니다. 그죠? 1주택이 됐는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중과 때문에 이 중과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신 거잖아요. 이 1주택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투자할 때도 이게 분명히 또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 시청자분은? 자, 하지만 이거를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그게 어떤 거냐면 물론 이제 아파트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투자를 할 수가 없고 빌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빌라 투자를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빌라? 재개발이 되는 빌라, 재자가 붙는 빌라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제 가격이 많이 점프를 합니다. 자, 이런 빌라를 또 하고 싶은데 내가 무서운 게 이제 양도세 중과가 무섭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또 달라지는 게 있죠. 우리 시청자분께서 취득을 하셨을 때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를 하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하실 때 아마 취득세 중과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취득세 중과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1주택인데 한 채를 더 취득을 하잖아요. 하나 더. 그러면 취득세가 몇 프로 나오는지 아시죠?
8.4% 나옵니다. 지금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지금은 세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두 채가 되는 순간 남들보다 만약에 취득세가 뭐 한 500만 원 나왔는데 이제 잘못하면요 취득세가 막 몇 천이 나옵니다. 5천, 6천, 7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 취득세 중과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요즘에 그 신축 소형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2024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거를 이 혜택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중과 제외라는 혜택을 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축인데 소형주택이다. 신축인데 소형주택. 이 요건이 있거든요. 가격이 6억 이하여야 된다. 그다음에 전용 면적이 60제곱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어지는 기간이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제 1년 남았죠. 올해까지 포함을 하면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요 기간 동안 이게 준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준공.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지어졌는 것들, 2024년부터 지금까지 지어졌는 준공이 되는 물건들은 시장에 남아있질 않아요. 이제 앞으로 지어질 물건들만, 자, 이제 준공이 될 거,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될 물건들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물건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여기다가 이제 신축이니까, 최초로 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분양. 요렇게 요 네 가지 요건 있죠.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 요건들을 만족을 하면 어떤 혜택을 주느냐. 우리 시청자분이 두려워서 팔았던, 그 원인이 되었던 양도세 중과. 그죠? 요 양도세 중과가 어디 갔습니까? 중과 있죠? 요게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요거는 이 신축 빌라를 팔 때도 중과가 안 되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 있죠? 이 주택을 팔 때도 얘는 중과에서 제외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에서 아예 혜택을 완전히 줘버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니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아니요. 평생 동안. 이거 갖고 있는 동안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취득을 하게 되면 8.4%가 되잖아요. 취득세. 근데 이 취득세에서도 중과를 제외를 시켜줍니다. 얘를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켜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의 1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8.4%가 아니고 이게 이제 1.1%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분께 솔루션을 드리는 거는 이제 한 번 더 재개발 구역을 또 찾아보시는데 반드시 신축이 되어 있는, 신축이 될 거, 이런 빌라를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간을 말씀드렸죠.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 빌라만 찾으시면 우리 시청자분이 두려워하셨던 그 세금, 그 무시무시한 세금, 그죠? 그 세금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 있잖아요. 이 주택이 고가 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고가 주택이다라고 하면 또 뭐가 두려운 게 하나 더 있냐면 양도세뿐만이 아니고 이제 보유세가 있습니다. 보유세인데 그냥 일반 재산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뉘잖아요. 재산세는 무섭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 보유세 중에 이 종부세라는 게 있죠. 이 종부세가 이게 또 내가 얼마 고가가 아닌 일반적인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빌라 하나 더 취득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한 30억 정도, 25억에서 30억 이상 되는 이제 요즘에 그런 빌라들이 아파트가 서울에 많기 때문에 중심부에는 그런 빌라에 만약에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서울에. 근데 이게 내가 한 채를 더 취득하면 2주택이 된단 말이에요. 2주택이 되면 또 종부세에 세율이 중과가 됩니다. 이게 또 중과가 되거든요. 중과가 돼 버리니까 남들 뭐 한 2천만 원 낼 때 나는 몇 천만 원 더 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신축 빌라, 여기에 이제 이 요건들이 해당이 되는 빌라를 만약에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이 중과를 할 때 얘도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줘요. 주택수에서. 가격은 합산이 되는데 주택수에 제외를 시켜주니까 중과를 안 맞는 거예요. 중과가 없어져요. 중과가.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요 요건에 해당하는 신축 빌라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시고, 자, 지금 만약에 5억의 자금이다라고 하는데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 그 장소를 알려주세요. 지역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원래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딱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차피 방송이고 우리 시청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시청자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저라면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5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재개발 구역들 요즘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어차피 신축 빌라가 없기도 하겠거니와 한다고 하더라도 5억의 자금이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내가 하나 팔아가지고 또 그냥 하나 사는 거잖아요. 이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못 돼요. 자, 내가 5억이라는 거를 사가지고
매도를 해서 이제 5억이라는 자금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게 한 채였잖아요. 이 한 채를 가지고 5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나누세요. 한 채, 또 한 채.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또 하나당 5억씩 또 벌면 되잖아요. 그죠? 5억씩 벌면 나는 5억을 가지고 원래는 하나를 가지고 5억을 버렸는데 이제는 5억을 가지고 이제 두 채를 투자를 해서 5억씩 10억을 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5년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그걸 또 매도를 하시면 중과도 어차피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도를 하시면 그걸 또 늘려가지고 5억, 4개씩 더 벌면 20억도 자산이 또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면 좋을 것인가? 어차피 내가 거주하는 집은 있고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내 거주하는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그래도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실제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구역들을 투자를 하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분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죠? 자, 그런 곳이 어디냐?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5억을 가지고 있으면 3억과 2억 정도로 나눠서 투자를 하시라. 좋은 지역에다가. 자, 그래서 만약에 3억을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자, 앞으로 반드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후도가 일단 여기 고덕동이에요. 강동구의 고덕동. 강동구 서울에 너무 외곽이 치우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 보시면 그 생각이 사라집니다. 자, 왜? 우리 지금 고덕 그라시움 있죠? 이 고덕 그라시움이 30억이 조금 안 돼요. 그만큼 가격이 비싼 동네거든요. 여기 강동구가 학군도 좋고요. 주변 환경이 워낙 좋아가지고 기반시설이 워낙 작아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서울의 오른쪽에 외곽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단점이 뭐예요? 서울 중심부와 거리가 멀다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수단이냐? 지하철이죠. 지하철인데 9호선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9호선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8년 9년쯤이면 개통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한 2, 3년 뒤에는 강남으로 출퇴근이 굉장히 좋게 된다. 자, 9호선이 노선이 너무 좋죠. 황금 노선이잖아요. 골든라인이잖아요. 여기가 샘터공원역이라고 해서 이 샘터공원역이 개통이 되면 강남까지 한 20분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급행이 정차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행을 타고 강남까지 한 20분 만에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많이 걸리겠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단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주 근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위쪽에 바로 보니까 업무지구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지금 현재 계속 입주하고 있거든요. 업무지구 한 4만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지구가 그 기업 본사들 있죠. 본사들이 여기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가 강동 비즈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비즈밸리가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고, 또 지하철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여기에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 고덕동 다 좋습니다. 고덕동은 고덕 1동, 2동 세 군데가 다 좋아요. 어디든지 3억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면 여기다가 투자를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조금 그 중에서도 좀 더 좋다고 하는 지역은 여기 바로 지하철이 들어오는 요 블럭이 좀 좋습니다. 자, 왜? 바로 지하철이 코앞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 아파트에서 그냥 바로 지하철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 가깝다 보니까 여기는 용적률의 상향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 용적률 한 300% 받을 때 우리 지역은 용적률을 500%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내가 세대를 더 지을 수 있다. 일반 분양 물량이 더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사업성이 또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신축 빌라들, 제가 신축 말씀드렸죠. 그런 빌라들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냥 가보세요. 가보시고 저를 이 부동산 박성재 TV에 그래도 도시계획 기술사 아닙니까? 명색이 보고 여기다가 투자를 해주시면 된다. 다만 내가 계약을 할 때는 또 이 신축 빌라는 요즘 그런 게 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이라 해가지고 잘못되면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는 항상 반드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전문가의 상담 받으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덕동에 하나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한 2억 정도, 2억 언더 정도가 될까요? 고덕동이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3억보다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한 1억대, 1억 후반에서 뭐 2억 초반 이렇게 만약에 투자를 한다, 하나 더 한다 그러고 하면, 제가 아까 그 지하철 9호선을 말씀드렸잖아요. 또 10호선이 또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10호선이 뭐냐면 여의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의도로. 아까 9호선은 강남, 10호선은 여의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잖아요. 10호선이 여의도로 들어가는데 그 10호선의 이름이 신안산선이라고 합니다. 신안산선이 요 여의도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 신안산선이라고 지도로 확대해 보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안산에서부터 시흥을 거쳐가지고 고려디지털 단지 그리고 신풍역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여의도로 들어갑니다. 여의도로 들어가거든요. 영등포역으로 거쳐가지고. 근데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하면 자, 우리 영등포 여의도 요 지금 여의도 있죠? 여의도 바로 밑에 요 아래쪽이
여기가 신길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인데 요 뉴타운이 지금 보면 아파트가 얼마 없어요. 대단지긴 한데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지금 완전 그 쓰러져 가는 집들 많거든요. 그 빌라촌이 많거든요. 그 빌라촌 단독주택 지역들이 여기가 다 뉴타운으로 지금 다시 구역이 지정이 돼서 다 지금 재개발한다고 지금 계속 단계마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여기 대림동이 있어요. 대림동. 이 대림동에 신안산선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는데 이 대림동 일대가 또 이제 재개발의 기지개를 폈습니다. 기지개를 폈어요. 신길 뉴타운이 다 형성이 되고 나니까 구역 지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개발 압력이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대림역 인근으로 해서 이 아래쪽에 지도를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신안산선 공사 중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점서도로 쫙 있어요. 근데 대림 성묘병원이 있습니다. 성묘병원 앞에 여기에 신안산선의 역사 대림 삼거리역입니다. 삼거리역입니다. 요 대림 삼거리역이 들어와요. 언제 들어온다? 2027년 개통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지도 더 확대하면 나와요. 근데 2027년 바로 내년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조금 공사가 지연이 될 것 같아. 지연이 돼가지고 한 28년이나 29년쯤 개통이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뒤에 개통이 된다. 그러면 그때쯤 해가지고 아파트 지어진다고 막 이렇게 재개발 가고 있으면 가격에 더 반영이 많이 되겠죠. 지금은 없으니까 가격이 반영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지하철 들어온다, 진짜 완공이 된다 이러면 또 특히나 여의도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 가격 상방에 상향시키는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일대를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미 먼저 움직였어요. 신길에 그렇게 이제 재개발 구역이 많이 지정되고 나니까 여기 대림 1구역이라고 해서 여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요 대림동 일대는 사업성이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빌라가 많이 지어지기보다 그냥 단독주택 필지가 여기 되게 작아요. 단독주택들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빌라를 못 지으니까 필지가 작으면 빌라 지어도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독주택인 채로 그냥 노드가 쭉 익어가지고 조합원 수가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다 그렇습니다. 이 일대가.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서 이제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으면 재개발할 때는 되게 동의는 많이 해요. 재개발 시작할 때는. 그런데 실제로 재개발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돼. 왜? 분담금이 막 폭탄 맞는다 이러니까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업성 좋은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내가 단독주택 갖고 있으면 무조건 원 플러스 원이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정전사업보다 종우자산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잘 모르면 세미나면 이런 것들도 일일이 다 체크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사업성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대림 1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뭐 신안산선도 들어오고 여기 지하철 여기 들어오겠다. 이 주변이 이제 또 들썩들썩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발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뒤에 아래쪽에 보면 여기 대림동에 또 여기가 동의서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진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가까이 걷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연부 동의서가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중이고 또 뒤에 보니까 위쪽에 여기도 신대림초등학교 옆에 있죠. 여기도 이제 연분 동의서가 얼마 전에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동의서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동의서가 잘 걷어지겠죠. 자, 왜? 신안산선이 들어오는데 가깝잖아요. 지척거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의도로 가기 접근성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매물들이 없어요. 일단 매물들이 없는데 자, 살펴보시면 여기 영등포 자이른에 있죠. 요 앞쪽으로 해서 요 블럭이 또 보면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해요. 아까 고덕 이동도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있으니까 준축으로 상향시킵니다. 용적률 혜택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하철역에서 워낙 가깝다 보니까 요 거리는 지하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역세권 재개발이 되면 무조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줘요. 준축으로 상향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사업성이 배로 더블로 좋아지는 거예요. 부담금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만약에 신축 빌라 매물이 있으면 이런 지역 가셔가지고 확인하시고 그런 데는 진짜 도장 꽉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곧 조만간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아까 가지고 계셨는 그 5억을 가지고 양도세 중과도 안 되지, 취득세 중과도 안 되지, 종부세 중과도 안 되지. 이런 지역에다가 그런 물건들을 투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5억을 가지고 두 개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고덕을 가시고 또 대림동, 이 대림동에 가셔가지고 3억대 1억 후반으로 투자를 하시면 5억으로 다 충분히 커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덕동에서 5억 이상 벌고 그리고 대림동에서 5억 이상 버시라. 그래서 10억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또 5년 뒤에 아니면 뭐 6년 뒤에 요때 양도세 준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5억씩 벌잖아요. 그죠? 5억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은 많은 시간 안에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도 상담을 하고 왔는데 중과 때문에 막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 못 팔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냥 버티시면 내가
다른 문제 없어요. 양도세 중과는요, 내가 팔 때 내는 거잖아요. 팔지 않으면 중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빌라 갖고 계신 분들이 막 중과 고민을 하시는데 뭐 종부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종부세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갖고 계시다 보면 나중에 이 양도세 중과,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은 양도세 중과예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계속해서 묶였다가 풀렸다가 묶였다가 풀렸다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묶였잖아요. 다시. 또 시간이 지나서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된다 싶으면, 가격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도 안정화된다 싶으면, 그죠? 그러면 풀려요. 조정 대상 풀리면 또 양도세 중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양도세 중과가 아예 안 되는 물건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 고민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런 물건들로 해서 이런 좋은 지역에다가 미리 선점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세미나에 오시면 또 제가 자세한 또 지역들 또 말씀드리니까 그런 지역들 선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세금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 한 곳에 다 이 5억을 몰아놓지 말고 두 군데로 좀 나눠서 투자해보자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잘 참고해보시고, 그래도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저희 방송 말미에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안내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4384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현재 수원시 청명마을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수원 쌍용 아파트를 매수해서 현재 전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양도세 중과 때문에 4억 5천만 원에 매물로 내놨더니 문의가 오는 중입니다. 파는 게 나을까요? 그냥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다주택에 대한 고민을 좀 보내주셨어요. 수원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요즘 양도세 중과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제가 매도를 일단 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양도세 중과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매도하시고 다른 또 좀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수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수를 조금 확대를 할게요. 자,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청명역, 우리 분당선이죠.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요 일대가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좀 저렴했어요. 이 수원이 올라갔다가 수원도 이 조정 대상 지역 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을 만나가지고 가격이 떨어져서 오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격들이 이제 스물스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입주 하시는 분한테만 이제 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내놓으니까 지금 5년 전에 사셨다고 했는데 5년 전에 사셨으면 지금 가격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니까 내가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거 팔까 말까 이제 막 일단은 팔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매수가 딱 붙으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전문가한테 판단을 받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보시면 우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아까 청명마을 청명주공이라고 그랬죠. 청명주공이고 지금 위에 있는 쌍용 아파트, 여기 황굴 쌍용이라고 그러죠. 여기 지금 이제 요거는 거주를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임대로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4억 5천에 내놨는데 지금 이제 매수세가 붙었다라는 거고. 자, 두 개를 갖고 계신데 지금 5년 전에 투자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이 좀 한 1억 이상씩 올랐다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안 오른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보니까 청명역 주변으로 해서 여기 청명 주공마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건축 아니면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이제 수원도 지금 보니까 재건축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추진할 수 있는 단지예요. 근데 다만 주공 아파트다 보니까 작은 평형대들이잖아요. 다 작은 평형대들이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힘든 상황이고 리모델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청명역이 있기 때문에 요 역세권이잖아요. 굉장히 그냥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용적률 상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 대지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일반 아파트를 지을 때 어차피 준축으로 상향시키면 대지 지분이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면 일반 분양 물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기에는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재건축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뭐 내가 안전하게 거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주하시고 쌍용 아파트는 아무래도 좀 재건축이나 이런 게 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양도세 중과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요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매도하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전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전세 한 2억대 후반에서 3억 정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억 5천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 나오겠죠. 그죠? 양도세 나오면 뭐 양도세 한 몇천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중과가 아니니까 일단. 그 남는 것도 없잖아. 생각해 보니까 남는 게 없네. 그럼 양도세 안 내잖아요. 그죠? 양도세 없으니까 전세 빼고 나면 뭐 한 1억 5천 정도 남겠네요. 1억 5천. 자, 그러면 이 1억 5천을 수원에다가 더 투자하지 마세요. 지금 아파트 투자 워낙 좋아하시는 아파트만 매몰이 돼 있으면 이제 아파트 수원도 오른다 생각해가지고 그 한 몇천 아니면 뭐 한 1억 이렇게 벌려고 막 투자하실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곳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돈이 더 많이 버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돈이 많이 몰리는 곳이죠. 몰리는 곳은 어디예요? 수원이 많이 몰려요? 서울이 많이 몰려요. 서울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방향을 다시 잡으세요. 자, 다시 잡으셔 가지고 위쪽에 우리 서울로 갑시다. 서울로. 서울에 1억 5천으로 그럼 투자할 수 있어요? 없죠. 당연히 좋은 집들은 투자를 못 하죠. 하지만 시간에다가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1억 5천을 시간에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이 신안산선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안산선에 여기를 대림동 일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이제 뭐 한 1억 5천으로 조금 투자가 힘듭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세요. 조금 더 내려가셔가지고 아까 여기 대림동 여기가 이제 우리 대림 성모병원 앞에 여기 생긴다 그랬죠. 그 아래쪽에 보면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또 여기 생겨요. 자, 신안산선이 이렇게 해서 여의도로 들어갑니다. 여의도로. 자, 대림동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굉장히 좋다고. 자, 그런데 자금이 만약에 안 되면 안 될 때는 서울 아래쪽에 여기 독산동 있죠. 독산동. 여기 독산동 쪽에다 투자를 하세요. 독산동에 이 보시면 자, 여기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라고 있거든요. 예술정보학교. 요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이 건너편을 보면 여기는 지금 독산 D구역이라고 해서 D구역입니다. D구역이라고 해서 이미 신통으로 선정이 됐어요. 여기는 투자를 못해요. 실거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문화한테 해당이 안 되니까 여기 독산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요 인근에 또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는 독산 E구역이라고 해서 이 구역은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동의서가 굉장히 빨리 걷어지고 있더라고요. 독산동 일대가 동의서 걷는 속도가 남들보다 좀 빨라요. 빨라요. 자, 여기도 뭐 동의서 걷는데 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뭐 거의 한 40%대 육박하고 막 이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동의율이 빠릅니다. 동의 속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구역이 또 받고 나중에 여기 또 뭐 F구역이나 G구역이나 뭐 이렇게 이러면 정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동의를 또 받을 거예요. 받으면 동의율 잘 나오겠죠. 자, 이런 지역들이 지금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1억대 중반 1억 초반에서 1억 중반 정도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보고 독산 2구역 있으면 독산 2구역 지금 이제 동의서 걷고 있으니까 더 안전하잖아요. 그죠? 안심도 되고 독산 2구역에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좀 시간은 좀 더 걸려도 되니까 재개발이 확실한 지역이면 된다라고 하시면 독산 F구역 뭐 여기 F인지 G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요 F구역이나 G구역에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선점하고 있으면 어차피 여기 동의서 걷어지면 여기도 동의서 걷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격은 좀 더 싸겠죠.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두 군데 독산동, 시흥동에 투자하세요. 투자하시면 분명히 수원에 갖고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나중에 5년 뒤에 보면 더 많이 시세 차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여기 일대가요. 독산동, 시흥동 일대 그리고 또 여기 시흥동이잖아요. 독산동, 시흥동. 그래서 또 시흥동 아래쪽에 또 시흥초등학교 옆에 보니까 또 이제 또 동의서 걷는다 또 근처구청에서 또 이번 동의서를 줬더만요. 자, 그리고 위에 이제 G구역, D구역, 뭐 E구역. 그리고 F구역, G구역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의서 다 건너 여기에 아파트가 3만 세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게임이 룰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변모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독산동, 뭐 시흥동, 금천구 이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좀 얕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이거 10년 지나면요. 여기 아파트 대단지 여기 3만 세대 들어오죠?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사람들 싹 무시하시고 여기다 투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만약에 3만 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유, 여기 일자리 얼마나 좋아요?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이렇게 있잖아요. 가산 구로 바로 뭐 걸어서 뭐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하거든요. 직접 출퇴근이 완전 직주 근접이잖아요. 거기다가 아래쪽에 또 여기 보니까 이 공군부지 있잖아요. 기부 양년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 공군부지를 여기 공군부대 원래 이 이전을 시키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 다 타입을 봤어. 여기다가 아주 첨단 기지로 공군기지를 부지를 조금 줘가지고 거기다 첨단 빌딩을 지어서 공군들이 이제 첨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고 나머지를 ICT 있죠. ICT로 미래 산업을 먹거리를 여기다 다 짓는답니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이라 만들어가지고 화이트존이라거든요. 완전히 뭐 용적률 딱 없애고 여기다 높은 빌딩 지어가지고 여기 산업시설들 다 들어오게 만든대요. 그러면 직접은 안 그래도 가산, 구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역이 얼마나 수혜를 받겠어요. 근데 3만 세대래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죠. 거기다가 초중고등학교 다 붙어 있죠. 학군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향후에 이제 신안산선 여의도에 너무 비싸.
그러면 신길뉴타운 가는데 신길뉴타운도 너무 비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독산동 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 지역에 주거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아파트 지어지면 지금 생각에는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여기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뭐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천구 아유 아파트 지어봤자 많이 안 오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3만 세대가 들어오면 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미래를 보시고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자 10년 뒤에 수원이 많이 올 것이냐 서울에 독산동이 많이 올 것이냐 비교해 보시고 저라면 무조건 여기다가 들어간다. 그래서 독산동에 하나 꼭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때 독산동만큼 좋은 지역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에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는 매수 문의가 왔을 때 매도하고 더 수요가 많은 곳,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곳, 서울로 좀 갈아타기 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우선은 매도하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2484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신혼인 아들이 자양 이동 모아타운 내에 투룸 다세대 주택을 매수해서 실거주하려고 합니다. 매가는 9억이고 직장은 강남구청 인근인데 이곳을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더 좋은 지역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우리 아드님께서 이 지역을 선택하신 것 같고 부모님께서 뭔가 확인차 연락을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신현님, 네, 많이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드님도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잘 알아보셨고 신혼인데 지금 재개발 구역에 지금 몸택 가신다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아,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법니다. 우리 아드님한테 그냥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아. 자양동 굉장히 좋죠. 뭐 자양동 말씀드릴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자양 4동 뭐 우리 아시다시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니까 얼마나 올랐어요. 피가 엄청나게 붙어버렸잖아요. 뭐 지금 투룸 찾고 계신데 투룸 빌라가 뭐 보면 18억 에서 이제 20억 정도 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 가격인데 우리 자양이동 여기 모아타운이잖아요. 모아타운도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투룸 빌라 아주 잘 찾으신 것 같아요. 9억. 여기도 보면 9억에서 뭐 11억대 뭐 이렇잖아요. 자, 거주하시면 됩니다. 한강 보죠. 이보다 좋은 입지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혹시 다른 더 좋은 지역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도 아주 A급 지역이다, A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S 지역을 하나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S 지역은 어디를 보시냐면 어차피 9억에 지금 투룸 빌라까지도 몸택거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투룸 빌라가 좋긴 좋은데 신혼 때는 좋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한 분 더 생기면 이제 또 이사를 막 고민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좀 더 쭉 거주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9억대라고 하면 3룸도 가능한 지역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투룸이라도 좀 더 입지가 좋은 것도 9억으로 충분히 내가 매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자양동 있고 잠실동 여기 아래쪽에 바로 맞은편에 있죠. 이 맞은편에 있습니다. 원래 어디가 더 좋은 지역이죠? 어디가 더 좋은 지역이에요? 서울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양동보다는 잠실이 더 좋은 지역이다. 그죠? 강북이고 강남입니다. 한강이니까 자양동 정말 좋아요. 제가 자양동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그래도 강남이 조금 더 우리가 속된 말로 쳐준다. 그죠? 자양동보다는 좀 잠실이나 이런 강남 쪽을 좀 더 쳐준다라는 거죠. 자, 자양동이 왜 올라가요? 아래쪽이 비싸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양동이 먼저 올라가요? 잠실이 먼저 올라가요? 아니죠. 잠실이 올라가야지 자양동이 올라가죠. 그죠? 둘 중에서는 여기가 아래쪽이 더 상급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9억 정도의 투룸 빌라를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잠실이나 삼전동 여기도 어차피 재개발 진행하고 뭐 모아타운 다 노후도 다 만족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자양동도 노후도가 조금 부족해서 모아타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노도 어차피 여기도 다 차는데 여기도 가겠죠. 당연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유 우리도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뭐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잠실 본동에 여기 아래쪽에 하단부에 보면 삼전역 인근으로 해서 지금 모아타운 또 선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삼전동 하단부에는 또 우리 도심복합 개발한다고 막 주민 설명회하고 막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막 지금 설명 듣고 하시더만요. 자, 이런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여기 핵심 지역이죠. 서울의 가장 노른자의 땅이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우리 반포 1동 있죠. 반포 여기 잠실 반포 여기도 뭐 물건 잘 찾아보시면 투룸 빌라 한 9억대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반포가 좋아요, 자양이 좋아요.
100이면 100명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자, 어디가 좋으냐? 둘 다 아파트다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반포가 더 좋겠죠. 그러면 이게 아파트가 됐을 때를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재개발은. 자, 그러면 당연히 반포가 훨씬 더 좋다. 여기도 물건 잘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제가 세 군데를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어디가 더 좋다. 뭐 무조건 얘기가 더 비싸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든데 한번 찾아보시고 실거주 하실 거니까 실거주 하실 집이 어디가 더 기반 시설이 좋은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직장은 강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남구청이라고 했으니까 뭐 7호선 라인 따라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잠실은 바로 뭐 지나면 바로 강남구청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노년도 반포동에서 뭐 강남구청까지는 뭐 한 4, 5분 걸립니까? 그죠? 금방 가고. 자, 그다음에 7호선 라인 따라서 우리 여기 내방역하고 이소역 있는 데 있죠. 여기 방배동입니다. 방배동. 방배동이 지금 이제 재개발이 이제 완성이 돼가는 단계예요. 자, 여기 방배 5구역, 방배 6구역 지금 몬피렐라 들어왔죠. 방배 5구역 DH 들어오죠. 그죠? 5천 세대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가 막 지어져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빌라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도 재개발 한번 해서 저렇게 비싼 곳에 살아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 주변으로 해서 우리 보면 방배초등학교 주변 있죠. 방배초등학교 바로 주변입니다. 그리고 요거 서문여중 있는 데 있죠. 요 사이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핵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워낙 기반 시설 좋고 그죠. 그리고 바로 7호선 타고 직장으로 가기 좋고 여기가 조금 더 저렴하니까 반포보다는 좀 더 저렴하니까 그죠. 내가 조금 더 넓은 평수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개발도 진행을 한대. 여기 노후도는 무진장 찼어요. 예전에는 한참 이제 우리 여기 재건축 막 진행할 때 방배동 일대 재건축 진행할 때 워낙 이제 신축 빌라들이 많이 들어가요. 다 빌라촌이잖아요. 빌라가 많이 들어가지고 노후도가 안 됐는데 이제는 그 다 지었던 게 이제 계속 노후가 됐잖아요. 이제 더 지을 땅이 없으니까 빌라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노후가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도가 다 찼습니다. 노후도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은 다 됐으니까 뭐다? 주민들만 이제 나서시면 된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나서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방배초등학교 인근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여기 학교 뭐 좋은 학교도 있어요. 방배초등학교. 여기 이제 5구역하고 이제 6구역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들어오면 방배초등학교 엄청 좋아지지 않겠어요? 학교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요즘 요거 되게 좋잖아요. 서문여고. 야, 그러면 요 일대가 당연히 우리도 아파트 지으면 초등학교를 품는 초품화가 되겠네? 라고 해서 당연히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방배초등학교 주변 있죠? 여기 요 주변에 만약에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가격이 굉장히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미리 조금 선점해서 지금이 가격이 싸니까 좀 더 선점해서 미리 들어가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제가 세 군데 알려드렸습니다. 잠실, 반포, 그리고 방배. 자, 근데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면 더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는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탁 찍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세미나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보셨던 그 자양 이동의 내 집 마련 계획도 너무나 훌륭하다. A 점수 드리면서 그것보다 또 S급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더 들어드렸으니까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9201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일산 서구 강선 7단지 4만 유원 아파트 25평형에 거주 중인 40대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방송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여유자금 2억 원이 더 생겨서 이걸 보태서 좀 더 넓은 평수로 갈아타는 게 어떨지 고민이 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서 평수를 좀 넓히고 싶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반갑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막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일산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강선마을이라고 했죠. 7단지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제 부동산에 꼭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40대신데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가지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일단 지금 생각하고 계신 지금 얼마나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만약에 보셨다고 하면 요즘 관심가에서 이제 처음 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셨다 그러면 지금 같은 고민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런 고민은 하시는 게 아니다. 일단 X. 자, 일산은요. 좋아요. 동네는 정말 좋죠. 신도시다 보니까 예전에 지어진 신도시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습니까? 그런데 배드타운이잖아요. 그죠? 일자리는 다 서울에 몰려 있는데 여기는 배드타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잘 안 올라요. 근데 가격이 조금 오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우리 여기 일산 신도시 뭐 가격 오른다 그러니까 이제 또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다가 막 아파트를 지어요. 어디에 짓느냐? 보니까 지금 능곡 막 재개발한다고 막 아파트 다 짓죠. 그리고 뭐 삼성, 원흥 이쪽에 다 지어버렸죠. 그 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뭐 창릉 만든다고 더 큰 신도시 하나 또 만들어 버린대. 안 그래도 신도시 있는데 또 앞에다가 더 좋은 데다가 신도시를 하나 더 만들어 버린대요. 올라갈 수 있겠어? 좀 올라가려 그러니까 뭐 만들어 가지고 또 가격이 안 올라가. 나중에 또 아파트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 찬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40대고 이제 애들이 더 자라고 이러면 또 강성말도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평수를 좀 더 넓히는 게 이제 그런 시기가 와요. 그래서 넓히고 싶은데 지금 보유자금이 2억이라서 2억을 더 보태면 내가 좀 더 넓은 평수 20평대, 30평대로 갈아타서 이게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둘 다 잘 안 올라.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2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셨으니까 부동산에 관한 기존 지식, 본인이 갖고 계신 지식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깨트리고 우리 아래서 이렇게 깨가 뿅아리가 나오듯이 탁 나오셔야지 나중에 닭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억의 자금을 차라리 이게 베드타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울로 그냥 내가 투자 하나 해놓으세요. 투자 하나. 투자 하나 해놓으시고 그러면 자 서울에 우리 보면 지금 내가 일산 쪽에서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20평대가 지금 뭐 한 4억, 4억 5천 뭐 이렇잖아요. 근데 서울은 빌라 작은 원룸 있잖아요. 이런 원룸이 4억대, 5억대, 6억대 막 이래요. 자, 왜? 아니, 난 넓은 집을 차라리 사는 게 나은데 왜 사람들은 그 작은 집에 그런 비싼 돈을 주고 살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오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거주 목적으로만 하면요. 아유, 산동네 들동네 좋은 데 찾아다니고 새소리 들리는 데 찾아다니시는 게 더 낫지.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를 원하는지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돈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래야지 그런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저는 딱 깨놓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차라리 그냥 그 2억을 가지고 여기다가 가세요. 우리 보시면 양천구 있죠. 양천구. 양천구가 한강변입니다. 이 양천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천구에 여기 염창역이 있어요. 9호선이 지나갑니다. 아까 제가 지하철 처음 말씀드렸죠. 9호선이 이제 연장이 된다. 근데 지금 완성이 돼 있는 곳이에요. 완성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졌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들어가시라. 선점하시라는 겁니다. 염창역 아래쪽에 보면 모기동 여기 있죠. 모기동 일대. 요 지역이 지금 이제 재개발을 기지개를 펴는 것 같아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투자하는 게 2억대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억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하시면 일산에 내가 평수 늘려서 가는 거, 그거 갈아타기 아니거든요. 제가 나중에 갈아타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다가 투자를 해두신 게 훨씬 좋은 갈아타기를 나중에 만들 수 있다. 더 이거 나중에 오르잖아요. 오르면 일산에서 이쪽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팔아가지고 일산 팔고 해가지고 자금 보태서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는 이 발판이 되는 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이런 지역에 빌라에다가 투자해 두세요. 자,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와닿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여유자금 2억으로 넓은 평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옮기는 거에서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그 가지고 계시는 여유자금을 조금 더 불려서 나중에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안 일러드렸으니까 그런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이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 원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다양한 정보 방송 시간에 얻기는 너무 부족해요 라고도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저희 최대한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양승목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도 이번 주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 주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갈아타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 알려드린다 그랬죠. 이 세미나에 오시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세미나에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 재개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재개발 함부로 또 투자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어떻게 꼼꼼하게 체크하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중심으로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뭔지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도 강의를 들려고 했는데 못 드렸는데 우리가 재개발 투자하면 위험한 부분들이 곳곳에 요소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피해 가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역 좋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염천리 인근 지역 되게 좋아요. 그게 투자하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개발 안 되는 지역에 투자하시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런 지역도 개발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든다면 역 주변에 뭐 상가들 많은 곳 그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그 상가가 없는데 거기도 또 개발이 안 된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잘못 투자해 놓잖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20년 동안 돈이 묶여버려요. 잘 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버는 것도 없어요. 나중에 팔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어떤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요소로 두고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니까 성공적인 투자가 되도록 지름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진짜 제대로 된 투자, 재개발 투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4월 4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